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이 한 권의 책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 놓을 것이다. 종교와 철학을 뛰어넘는 통렬한 비판과 역설. 천공지음. 마음서재 출판입니다. 일부.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검사와 도둑의 기운은 같다. 검사와 도둑의 기운은 원래부터 같다. 누구는 검사로 살고 누구는 도둑으로 사는 이유는 전생에 지은 자신의 업보 때문이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자는 현생에도 범죄자가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는 검사가 된다. 그러니까 현생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로 연관된 직업군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직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판검사와 도둑, 의사와 환자, 선생과 학생, 사장과 직원 등이다. 이들은 매일 서로를 상대한다. 도둑이 없으면 검사가 필요 없고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 시장과 시민의 관계도 그와 같다. 내 말의 요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얘기이다. 그래서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판사나 검사가 도둑놈과 사기꾼을 끊임없이 상대하려면, 의사가 환자들을 잘 치료하려면,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면 공부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와 도둑의 기운이 같다는 말은 전생의 사주가 서로 같다는 얘기이다. 판사와 검사는 도둑과 사기꾼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 연구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직업과 신분의 기천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검사에게 도둑놈과 기운이 같다고 말하면 무슨 사이비 같은 궤변인가라고 당장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검사와 도둑의 기운이 같지 않으면 서로를 상대하기가 힘들어진다. 더 쉽게 비유해 보겠다. 교도관은 감옥에서 감옥에 죄수들을 가두어 놓고 출퇴근을 하면서 함께 지낸다. 그리고 교도관은 자유롭게 세상의 안팎을 드나들 수 있지만 죄인은 감옥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관에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전제가 따른다. 교도관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 죄인들의 기운을 교도관이 따라잡지 못하면 감옥은 매일 전쟁이 날 것이다. 만약 교도관이 죄인을 억압하지 않으면 사회는 범죄의 소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검사와 교도관들도 죄인들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죄인을 통제하는 공무원들이다. 때문에 죄인들의 생각이나 행동, 습관 등을 평소에 잘 분석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직책은 매우 무겁다. 만약 그들이 죄인들을 가두는 데에만 애를 쓴다면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조금 더 설명하면 특수공무원인 검사와 교도관은 죄인들과 함께 보내는 일과와 마음의 감정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라는 것이다. 이를 3년만 지속하면 교정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3년 동안 자신이 느끼고 보아온 교도관 생활을 적은 글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어쩌면 그는 큰 공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이 교도관의 길이 있다. 단순히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그의 기운은 죄인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교도관을 통해서 바른 생활을 습득하고 고친다면 나중에는 좋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와 도둑의 기운이 같고 교도관과 죄인의 기운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지 그들은 현생에 지은 업의 결과로 극과 극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남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의 공덕이 된다. 전생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태어난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직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떠나면 나중에 온 후배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생과 내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뜻한다. 네, 오늘은 검사와 도둑의 기운이 같다라는 통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말 이런 생각은 정말 통찰해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통찰과 역설의 핵심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찰과 역설의 이제 소제목이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라는 얘기인데요. 검사와 도둑, 의사와 환자, 선생과 학생, 사장과 직원, 대통령과 국민, 극과 극을 우리가 통찰해 보았을 때 이런 본질을 보이게 되고 그 본질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적인 것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글의 말미에 보면은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후배들에게 남겼을 때 존경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공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저는 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는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후배에 남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은 자신의 어떤 감정에 대한 솔직한 글을 매일매일 기록해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직 그 부분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실천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같이 들어보시고 통찰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